네,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김보람입니다. 오늘도 루카스 투자자문의 이승조 리서치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미국의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과 한국 증시는 이에 디커플링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계 자금의 한국 주식 매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흐름을 복잡계 이론으로 설명을 한다면 어떠한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까요? 그 포인트는 예를 들어서 오늘 3월 10일 월요일 날 여러분들 북한발 리스크가 굉장히 극심했던 변동성을 줬습니다. 키 리졸브 실시. 요게 3월 11일에서 3월 21일까지 합니다. 그래갖고 선물 변동성이 커지고 그 다음에 또 북한발 리스크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 해갖고 현물 쪽에서 외국인 매도하면 이 시장은 급락할 것 같은데 시장 가만히 보시면 그냥 변동성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복잡계로 보면 여러분들 오히려 작용 반작용으로 우리가 이런 걸 배웠습니다. 초기 조건에 어떠한 민감성의 변화가 나오는 그런 변수들이 예를 들어서 북한발 리스크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들어왔을 때 어떤 시스템에서 그게 노이즈가 되면서 요동을 칩니다. 우리가 석동과 요동의 개념을 배웠어요. 이런 요동을 쳤을 때 거기에 만약에 중국계 자금이 매수세가 들어와서 방어 역할을 해준다면 여러분들 오히려 외국인들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진짜 셀콜이 한다면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겠습니까? 오히려 매도로 하겠죠. 그런데 실제 외국인 매도에서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유럽계 외국계 자금이 있고 미국계 자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또 장기적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는 펀드들의 뮤추얼 펀드의 전략이 있고 단기 매매 전략을 유도하는 헤지 펀드의 전략이 있고 그런데 다음 도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파란 색깔이 중국계 매수 에너지입니다. 여기서 회색으로 보이는 게 외국인 전체라면 작년도 여기 보시면 이 파란 색깔의 각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게 언제부터죠? 여기 보시면 작년도 10월 달부터 각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연초 2013년도 1월 달부터 더 증가하는 걸 보실 겁니다. 최근에 중국계 매수 자금이 한 1조 2, 3천억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안만 들어와도 여기에서 중국계 자금이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바이 코리아식으로 산다면 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중장기 추세로는 우상향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증시로 유럽도 급등하고 있고 동남아 쪽도 급등하고 있고 미국 시장도 급등하고 있는데 중국과 우리나라만 디커플링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증시의 저점이 언제였죠? 제가 이 다음 도표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건데 중국 증시의 저점이 12월 4일이었습니다. 1954포인트에서 지금 2444까지 올랐다가 지금 조정 2250과 2350에서 갇혀 있는데 이 도표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섹터에서 시가상위 1등서부터 10등 안에 IT 섹터 종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차이나 모바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부동산 회사 내지는 은행주입니다. 은행주가 많아요. 시가상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 인덱스가 뭔가 세계화가 되면서 자기 자본 자유화를 실시하면서 외국인들의 문호 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글로벌한 인덱스를 만들려고 그러면 포트의 IT 섹터의 재조종 작업, 그러니까 IT가 부족한 부분을 해외에서 메꾸려고 하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 도표를 한번 보시는 게 그게 해답입니다. 전체적으로 제목을 IT에 대한 동경하고 중국 상해종합지수의 IT에 차지하는 비중, 전체 시가상위 3,000개 종목에서 거의 IT 규모가 한 10%라면 우리나라의 전체 IT는 삼성전자만 하나 놓고 봐도 18%에서 20% 왔다 갔다 하고 대부분 30%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업종 대표주로서 IT의 구성 성분이 잘 짜여져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D램 쪽에서는 SK하이닉스, LCD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 핸드폰 모바일 쪽 삼성전자, 이런 구축 시스템이 우리나라 같이, 그리고 또 저가 핸드폰이라든지 가전 관련돼 갖고 있는 LG전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중국 모멘텀주로 집중하십시오. 이 강의를 통해서 2013년도 장은 이미 우리한테 알려준 것 같습니다. IT주와 중국 관련된 내수 섹터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할 겁니다. 지수는 조정하더라도 그쪽 섹터는 차별해서 이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갖고 계시던 LG 디스플레이 갖고 계시던 목표 단가에 우리가 배웠던 기준 단가로 2013년도는 그쪽을 집중하십시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외국인과 기관이 우리가 매트릭스로 배운 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상해 종합지수의 에너지에 따라 그것도 따라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상해 종합지수는 저는 2013년에서 14년 3,000을 넘을 거로 봅니다. 저희가 목표로 인덱스로 상해 증시가 12월 4일 날 1949를 저점으로 해서 단기간에 2440까지 갔다가 지금 조종했다가 다시 올라갈 때 1, 2, 3, 4, 5 뭐 엘리어트 파동이 됐던 상승 3파가 됐던 우리가 목표치의 기준을 인덱스는 21%, 38%, 61.8%를 목표 단가를 잡을 때 요번에 21%는 돌파했어요. 저점 대비 21%가 2358인데 실제 고가는 2444까지 오른 다음에 2259까지 조정하고 나서 다시 터닝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표는 2700 정도 잡거든요. 38.2. 저희들 최종 목표는 이 라인 61.8%, 3150 정도를 목표로 해서 전략을 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 동안 12월 4일에서 현재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뭘 중심으로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서 매수했는지 우리가 통계적 데이터로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한번 실제 보시죠. 12월 4일이 상해 증시가 저점을 찍은 날입니다. 우리가 이 분석의 데이터가 3월 우리가 11일 날 녹화 방송하고 수요일 날 방송하는데, 그래서 전번주 금요일까지만 되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더 여기다 첨가를 하시면서 추적해 보세요. 그런데 12월 4일에서 3월 9일까지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1등이 뭐죠? SK하이닉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종목들 한번 빨리 보죠. 하나금융, 그 다음에 하나생명, 뭐 이런 금융주를 제외하고 쭉 보시면 또 핸드폰 파트론, 현대상선을 상당히 많이 샀어요. 재밌는 현상입니다. 예. 주가가 계속 빠지는 종목인데, 그리고 밑에 호텔신라, 우리가 유통물류로서 또 우리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45,000원 진짜 사갖고 55,000원 돌파할 때까지는 이거 단기 대응하지도 마세요 해드렸던 호텔신라, 이런 종목들. 즉 이런 종목들 중에서 중국 관련주와 금융주들,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샀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는 옆에 보시면 기관들도 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을 보고서 IT 섹터에 삼성전자가 프로그램 매매해서 뭔가 변동성을 줄 때 후발주로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가 추세로 상승해 준다면, 선도주가 삼성전자 가다가 쉴 때 후발주에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올라가지고 그게 또 단기간 급등하면 좀 쉴 때 또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이게 어떻게 돼요? 시스템 선순환이 나오죠. 네. 이런 과정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드립니다. 기관 거를 보죠. 기관 매수 상위 종목들 1등 종목은 우리금융, LG유플러스, 코덱스 200, 대우조선해양, 한국전, 약간 금융주와 경기 통신 유틸리티의 방어주 성격으로 짜 있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서울반도체, 기관들도 IT 섹터를 주도주 섹터로 생각하는지 매수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와 중국 유통 물류주와 IT가 실제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에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복잡게 공부할 때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중국 내수 소비주들 중심으로 시장을 주도할 텐데, 이미 이쪽 섹터, 부유층에 관련된 럭셔리 관련된, 그 다음에 음식료,
그 다음에 또 카지노 이런 종목들. 이쪽에서는 여러분들 CJ그룹 주가들이라든지 에이블 CNC라든지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미아품. 한미아품이 작년도에는 한 4만 7천 원, 5만 원짜리가 지금 16만 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중국 모멘텀으로. 지금도 사라고들 난리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쪽은 이제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다음 시진핑 시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도시화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국 도시화는 뭘까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노무현 정부 때나 어떤 개발할 때 혁신 도시들 얘기 많이 하죠. 네. 마찬가지로 중국도 뭐 해변 중심의 뭐 상해라든지 주하이라든지 북경이라든지 천진이라든지 대련이라든지 이런 쪽을 먼저 경제 성장을 유도했다가 이제는 시진핑 시대에서는 저 내륙으로 전체적인 경제 발전 속도를 이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도시화라는 건 뭐예요? 건설, 그 다음에 거기 관련돼서 아파트를 짓고 도로를 놓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공장을 짓고 이러한 도시공, 농민공 이런 것들과 연동된 이러한 전략적인 부양 대책이 연동되고 중국은 거기에 관련돼서 다 은행과 끼고 됩니다. 은행에서 자금 풀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주를 중심으로 도시화가 먼저 이루어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 도시화주다 그러면 은행주가 먼저 가요. 그 다음에 건설 시멘트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통해서 대출 받아갖고 돈이 써지니까 소비 쪽으로 내려오죠. 요 속도적 감각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의 도시화 관련주가 뭡니까 할 땐 중국 시장은 금융주예요. 은행주. 그게 우리나라 쪽에서는 어떤 섹터냐. 옛날 같으면 우리가 전번 시간에 배웠어요. 옛날 같으면 소재 철강인데 요번에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수치상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1위 품목이 뭐냐? 저번 시간에 배웠죠. 뭐였습니까? 평판 디스플레이예요. 소재 철강이 아니라고요. 소재 철강은 아세안이 1등이에요, 이제는. 그러면 평판 디스플레이 관련된, 근데 2등이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동된 종목이 뭡니까?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중국 소비 관련주들 이런 것들 연동하는. 그래서 한번 샘플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스템을 할 때 어떤 종목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관심이 없을 때 고점 대비 급락해갖고 52주 최고가가 고가 대비 뭐 38%나 반토막 되면서 120은 이격에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들을 겨울이라고 그랬고 120을 위에 있는 걸 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종목을 사서 이제 여름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기준을 걷죠. 그래서 3단계까지 가는 건 바닥에서 더블 이상 간 거고 어떤 거는 5개월 만에, 어떤 거는 8개월 만에, 어떤 거는 1년 이상 걸려요. 그 시기는 각각 종목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체크한다면 한미아품이나 에이블 CNC나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다? 여름에 3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제가 이 잣대를 한번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잣대를. 그래서 장기적으로 52주 최고가 최저가 와서 이미 좋다고 하는데 바닥 대비 더블 이상한 거는 트레이딩 구간이지 사놓고 시간 여행하거나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선수들만 하는 거거든요. 데이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빙그레 보시죠. 지금 시점에 빙그레를 13만 원에 사느냐. 그러면 52주 전, 1년 전의 주가를 한번 딱 봐요. 간단하게. 뭐 단기적인 주가를 보지 마시고 1년 전에 52주 전에는 이 주가가 얼마였냐. 지금 3월 달이니까 2012년도 3월 달 딱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6만 원, 7만 원에 거래됐던 걸 13만 원에 왜 사십니까? 더블? 이상 갔는데? 그러면 이 종목은 120선 눌림목이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 여기서 사시는 분들은 손절단가 딱 정해놓고 트레이딩 하는 거예요. 13만 원 깨면 일단 끊어놓고 다시 봐야 돼요. 그런 선수적 종목이지 이 큰 트렌드로는 52주 저점 대비 더블 이상 나온 겁니다. 빙그레, 한미아품 마찬가지로 작년도 12월 작년에 3, 4월 달에 얼마였어요? 48,000원에서 55,000원이었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16만 원입니다. 이것도 다 중국 모멘텀으로 간 거예요.
직권 흥분해 갖고 야 중국 관련 내수주다. 그럼 왜 5만 5천 원, 6만 원대 안 사셨어요? 심지어는 10만 원대 이에 왜 안 사셨습니까? 그걸 자기한테 반문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이런 종목이 없냐? 중국 섹터와 관련됐거나 아직도 많습니다. 지금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 오히려 지금은 찬바람 나고 겨울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쪽을 가지 못하고 오히려 한미약품 기준으로 작년도에 5만 원대에서 여러분들 손절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패턴의 종목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내시는 게 중국 관련 소재주나 내수주에서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CJ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CJ도 52주 고가 저가에서 벌써 더블 이상 나왔습니다. 제가 15만 원대에서는 이제 욕심부리지 말고 여기서 20만 원 간들 100% 판 다음에 CJ그룹주 중에서 오히려 CJ 오쇼핑과 CJ 헬로비전으로 이동해라 라는 전략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왜? 남들은 7, 8만 원짜리 지금 정합판 끼고 팔고 있거든요. 자산운용사나 기관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14만 원에서 요거 10% 뛰기, 20% 뛰기 하려고 들어가시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오히려 CJ 오쇼핑을 트레이딩 구간으로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CJ 헬로비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OCI라는 종목과 OCI 머티리얼즈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들을 오히려 겨울의 패턴들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중국 도시화 하면은 이제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평판 디스플레이나 IT 축이 가고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개발형 모멘텀에서 전력 설비 외에 대체 에너지들 도시화를 위해서 전력 설비 관련돼 갖고 이쪽이 뭐 원자력이나 뭐 이런 쪽을 할 수가 없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석탄 쪽이나 태양광이나 풍력, 특히 내륙 쪽에서는 굉장히 바람들이 많이 부는 내몽고 쪽 가면은 바람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황사라든지 이런 게 거기에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과 관련된 태양광과 풍력, 태웅, 그 다음에 태양 OCI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작년도에 CJ가 7, 8만 원에 있던 가격대나 대한유화, OCI 머티리얼즈 이 대한유화 보세요. 4만 7천 원입니다. 이거 청산가치 보면 11만 원, 12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4만 원대 거래되고 있어요. 시장 인기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 사라 그러면 지금 왜 사라고 그럽니다. 오히려 지금 한미약품들만 쳐다보세요. 반대로 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면서 대응하는 시간. LG화 지금 2차 전지의 대명사고 또 플렉시블 LED 조명 관련돼 가는데 아직 모멘텀이 없죠. 이런 것들은 언제 모멘텀이 될까요? 상해 종합지수가 이번에 고점을 돌파해서 2,800, 3,000 갈 때 이제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빠르면 5월, 늦으면 한 7, 8월 달에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지금 소외되어 있거나 나쁜 종목들 사서 제2의 한미약품이나 빙그레 같이 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종목들을 압축하는 게 중국 관련주나 중국 내수주에 낫고 그 다음에 중국 관련해서 트레이딩은 IT입니다. IT. 그러니까 IT의 평판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바닥 대비해서 지금 이미 올라간 거거든요. 그거는 이미 바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32,000원대에서 LG 디스플레이에서 하는 건 지금 여름에 한 1단계에서 2단계 사이에 있습니다. 3단계는 아직 아니에요. LG 디스플레이가 3단계는 아마 4만 원 정도 가야 3단계입니다. 바닥에서 2만 원대부터 시작했다면 따블이 4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 한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럼 32,000원에 사서 5,000원에서 7,000원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죠? 20, 30%입니다. 이제는 50% 더블 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잣대들을 잘 정해놓고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중국 모멘텀 또 지금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 그런 거 있지만 우리가 복잡계로 공부하다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중국계 자금이 계속 들어올 거고 중국계 자금이 오히려 북한이 오히려 우리한테 군사적 도발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완충작용의 보험 형격으로 뭔가 응용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들이 살 때 어떤 거를 살까 할 때 IT를 집중적으로 살 거다. 그 이유. 그거를 자기네들이 이제는 오히려 자기네들이 IT 기술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1등 IT 종목들에 관련된 종목들을 사서 연구하고 뭔가 추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할 거다. 요게 3년에서 5년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2015년 넘어가면
중국도 상당히 많이 따라왔을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가 소니나 샤니 이런 주가들 대비해서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서 지금은 상전벽해로 일본 IT는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고 오히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세계를 제패하는 이런 것 같이 중국도 마찬가지로 IT 육성에 총력을 다할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수입을 더 증가시킬 거고 이게 중국계 외국계 자금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옛날에는 철강 소재를 샀지만 화학주를 샀지만 이번에는 IT를 사는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거를 복잡게 우리가 혁명 이런 물줄기의 동태적인 변화를 읽어내고 추적해야 되지. 단순하게 중국 관련주 하면 소재와 옛날하고 변화되는 이런 동태적인 균형 같은 거를 체크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진단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올해에는 IT와 중국 내수 관련주 집중해 보자 말씀해 주셨는데요. IT 관련 트레이딩 흐름은 최근 주가 흐름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 내수 관련주 지금 투자해 볼 만한 좋은 종목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중국 관련 모멘텀주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매트릭스 구조로 풀어볼 테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엔달러 환율 변동성에 따른 관련주 변화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지난주에 현대차와 그리고 도요타 자동차 주가 흐름을 비교해서 분석해 주셨었고요. 그리고 자동차주와 자동차 부품주의 시각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엔달러 환율은 96엔대까지 내려왔습니다. 3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고요.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타나는 변화들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체크해 봐야 할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엔달러가 이제 96엔을 봐요. 예. 그러면 이제 100엔을 본들 여러분들 95엔에서 100엔을 보는데 외국계들이 실제는 도요타 자동차를 여기서 더 사겠습니까? 현대차를 사겠습니까? 이거 고민을 할 때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 이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파란 색깔이 원 달러, 그러니까 달러 원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 색깔이 그 엔달러. 지금 보시면 95엔이 저항이었다가 한번 흔들었다 다시 치고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 엔화 약세 속도가 더 가속화되고 있고 우리 이 파란 색깔의 원달러는 이제 1100원을 타치하려고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1100원을 치고 나갔는데 실제적으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파란 색깔이 현대차 그래프고요. 빨간 색깔이 도요타 자동차입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작년도 7, 8월 달에는 2,817엔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까지는 2,800엔에서 여러분들 3,200엔 사이에 박스였어요. 요 구간에 현대차는 24, 5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오히려 빠졌습니다. 저점을 언제 찍었냐면요. 여러분들 2013년도 2월 초에 19만 5천 원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19만 5천 원대 찍은 저점대를 쭉 올려보겠습니다. 그 구간에 도요타는 4,500엔까지 이미 급등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2,800엔에서 지금 거의 4,900엔까지 왔을 때 그 도요타의 상승률이 74%나 됩니다. 이 시가 상위 종목들이 거의 근 7, 80%의 수익률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점에서 다 사지 않고 대충 2,800에서 3,200엔 사이에 산 세력들이 있다면 평균적으로 3, 40%는 지금 수익이 다 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현대차가 19만 5천 원에서 22만 4,500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조정했다가 갈 동안 여러분들 보세요. 요 4,500엔에서 5,000원대 요 상승률이 몇 프로입니까? 10%입니다. 근데 그때 구간에서 엔화는 추가적으로 약세됐는데 현대차도 어떻게 돼 있죠? 10%대는 올라갔어요. 바닥에서. 이게 무슨 의미랄까요?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됐냐면 95엔대에서는 100엔대 가더라도 이제는 차익 매수 에너지가 나오고 현대차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 나오냐면 해외로 공장을 분산시켜서 엔화 대비해서 우리 국내적인 그
내수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지만 수출 시장 부분에서는 그렇게 큰 데미지가 없을 거야. 분산을 많이 해놨어. 엔화 약세에 뭔가 더 그 시장의 그 분산 효과로 이 정도까지 빠질 주가는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분위기가 나오고 있냐면 1, 4분기에 실적이 나쁘게 나와도 이미 선반영됐어. 이제는 2, 4분기 그 자동차가 2, 4분기나 3, 4분기에 전 미국 시장이나 세계 시장으로 뭔가 매출이 증가하는 구간이거든요. 이때는 지금보다는 더 좋아져. 그러니까 19만 5천 원에서 20만 5천 원은 바닥이고 22만 원이 지금은 단기 벽이지만 궁극적으로 기다리면 다시 24만 원까지는 갈 수 있어. 이러한 변화가 3, 4월 달에 나올 수가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전개되고, 자동차가 그래서 박스로 움직일 동안 이미 핸드폰 부품 삼성전자 박스일 때 여러분들 전번 시간에 배웠죠? 핸드폰은 모베이스나 플렉스컴이나 자화전자가 이런 종목들이 작년도 저점들이 더블 이상 나갔고 단기적으로 이게 조정할 거다라고 했고 실제 조정 들어가고 있고요. 오히려 자동차를 10%대 갇혀 있을 동안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성우하이텍이라든지 SA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 자동차가 다 나쁘다면 자동차 부품주가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베트남 현지 법인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 뭐 이렇게 해서 테마화 시켜갖고 부품주는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게 현실을 지금 반영하는 거 아닌가. 하나하나씩 볼까요? 이게 나 세아베스텔입니다. 69,000원에서 지금 단기 급락했다가 지금 서서히 저점 대비해 쌍바닥 치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한번 보세요. 성우하이텍입니다. 10,000원에서 14,000원까지 단기간에 40% 정도까지 올라놓고 잘 안 빠지고 다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한일 이화 SL입니다. 실제적으로 작년도 저점 11월 12월 달에 저점 형성해 놓고 현대차가 아직 못 가고 있는 사이에 이 종목들은 지금 상승 탄력성을 구가하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벌써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면 여러분들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 그 다음에 또 전체적인 하나의 큰 틀로 대형주는 박스에 이용당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시장에서 하나의 큰 툴을 주는 거는 언제까지다? 1, 4분기 실적 노출될 때까지 이러한 차별화적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상해 종합지수가 추세로 올라가는 시장이다. 거기에 관련된 트렌드를 찾아가면서 대응하고 거기에 연동된 전략을 짜고 심지어는 N달러가 지금 우리 자동차나 수출주에 부정적으로 작동하지만 95엔에서 100엔대에는 오히려 외국계들이 이제 도요타 자동차를 수익을 챙기고 오히려 현대차나 우리 수출주로 이동하면서 2, 4분기나 찬바람 날 때의 전략, 얘네들은 최소한 6개월에서 한 1년 전략을 큰 그림으로 항공모함 움직이듯이 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100엔이라는 거는 이제 95엔에서 100엔 사이에서는 그동안 수익 난 걸 현실화시키면서 우리 쪽으로 오히려 자금이 이동되는지도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구간이 왔으니까 N달러 변수와 우리나라 수출 주력의 자동차를 여기에 접목해서 보고 이미 밑에서는 부품주들은 벌써 시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때 N달러에 의한 우리의 전체적인 투자 전략은 요거를 감안해서 시기를 조절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 올라오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 상승 흐름 일단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데까지 주가 흐름을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2분기 이후부터 완성차들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주가 흐름 체크해 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에 라스베가스 2013년 CES와 그리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모멘텀으로 해서 핸드폰 부품주와 IT 섹터 시장 주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면서 주가 흐름도 면밀하게 따져보셨는데요. 공부해 주면서 5일 단위로 주가 흐름을 꼼꼼하게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 가운데 변화된 흐름 어떤 것들 있는지요? 그죠.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전번 시간에 우리가 핸드폰 부품주 수익 챙기세요. 그러면서 OLED라든지 그 다음에 오히려 LG 디스플레이나 SK 하이닉스로 이동하는지 보세요라고까지 찍어드렸습니다. 실제 주가를 한번 보세요. CES 관련된 전에 작년도 8월에서 10월 사이에 그 관련된 종목들이 삼성전자 베트남 현지 법인 관련돼 갖고
그 제2공장을 만들겠다 하는 모멘텀으로 베트남 생산 보유업체 명단들 제가 이 도표를 보고서 우리 공부했죠. 모베이스, 그 다음에 플렉스컴, LF텍, 자화전자, 인탑스, 서원인텍 이런 종목들이 그래프들이 얼마까지 급등했나 한번 샘플로 한번 보시죠. 모베이스 작년도 8, 9월 달에 5,000원대에 있던 종목입니다.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24,000원. 네. 이거를 왜 여기서 추격 매수합니까? 오히려 이격 조정 나올 수가 있거나 기간 조정 나올 수가 있으니까 1, 4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들어가시고 그 구간 동안에 눌림목에서 사세요. 눌림목이라는 거는 이 121선과 이 이격의 반 정도 조정하거나 21선은 너무 빠릅니다. 61선까지는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61선 정도 아니면 121선 올라와갖고 그러니까 모베이스 기준으로는 지금 121선이 12,000원이고 실제 주가 24,000원이면 거의 그 가격이 12,000원에 반 6,000원. 그럼 얼마예요? 18,000원에서 2만원 사이 들어오면 그때 사는 거죠. 지금 네. 21,000원까지 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2만원을 깨면 오히려 눌림목 매수해도 좋습니다. 하나씩 보는 거예요. 플렉스컴. 이제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고점 매도거나 이식 매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파트론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전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못 올란 남들은 더블 갈 때 한 20에서 30%도 못 간 LG 디스플레이나 SK 하이닉스가 치고 나가느냐. 실제 SK 하이닉스가 눌림목 저점을 2월 5일날 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2월 5일날 23,600원 120선 눌림목을 줬어요. 우리가 요번에 SK 하이닉스를 매수했라고 했던 게 23,500원과 24,500원.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대형주니까 21%, 74, 21% 잣대 돌파하기 전까지는 무대형. 그래서 28,500원부터 38.2, 32,000원을 1차 박스. 그래서 28,500원과 32,600원을 내가 갖고 있는 물량의 50 내지 70% 비율 매도하는 영역으로 제가 설정을 해드렸을 겁니다.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도 타는 거죠. 그러면서 61.8% 수준까지 가는지. 이게 61.8%라고 그러면 거의 38,000에서 4만원 정도인데 그 가격대는 여름 지나야. 그러니까 여기서 2월 5일 돼서 3개월, 5개월, 8개월 우리가 배운 거를 그대로 접목해서 써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LG 디스플레이 보시죠. LG 디스플레이는 하이닉스 비율보다 좀 못 갔어요. SK 하이닉스는 21% 가격을 돌파했는데 LG 디스플레이는 오늘 시도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32,000원대. 그러니까 21% 가격이 32,900원. 그 다음에 38.2%가 37,000원. 그러니까 이것도 박스 놓고 50% 물량은 33,000원에서 37,000원 비율 매도하면서 파도 타게 하는 거예요. 예. 즉 IT 섹터는 선순환이 되고 있구나. 이거를 여기서 읽어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 관련주의 모멘텀, IT 관련주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핸드폰 부품주도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전번 시간에 우리가 여름에 한 2단계 네. 정도 왔다. 그러니까 눌림목 주고 3단계 아픈 줄은 아직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LG 디스플레이나 SK 하이닉스 갖고 보고 그 순환 조정을 비율잣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는 더블 갈 동안 어떤 거는 21% 가고 어떤 건 30% 가고 이거의 상대 속도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IT는 상반기 내내 집중하시는 게 중국 모멘텀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워서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포인트를 놓치지 마십시오라고 하고 핸드폰 부품 섹터가 있고 OLED 섹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디스플레이 섹터가 있고 디스플레이 반도체 부품 섹터가 있고 이런 것들을 클러스터를 우리가 만들었죠. 만든 거 갖고 속도를 이용해서 시소식으로 수평 이동하다 보면 이번 상반기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나는 거기에 자금을 50% 투여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중국 섹터와 IT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의 50에 70% 중심 섹터로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른 박스 내지 목표 수익이 작은 걸로 분산 투자하는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이 이번 상반기에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고 싶네요. 네, 스마트폰 부품도 참 많이 올랐는데 아쉽다 하시는 분들, 못 들어가셔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직 조금 아쉬워하지 마시고 1분기 실적 발표 나고 조금 조정받았을 때 눌림목에서 매수하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일단 힌트는 61선 정도로 조정받았을 때 그때 들어가셔서 지금까지가 여름의 2단계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때 들어가셔서 여름의 3단계 누리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그리고 선순환되고 있는 IT,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자세한 투자 계획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3월 14일 이번 주 목요일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예정돼 있는데요. 시장 영향은 어떨지 점검해 볼게요.
예, 오늘은 이거는 또 일부러 좀 갖고 왔습니다. 예. 왜 우리가 녹화가 월요일 하고 수요일 날 딱 이 방송을 들을 때 네. 다음 날이 목요일 선물 옵션 그렇죠. 만기거든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이 도표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날 그 키 리졸브라든지 그 북한 그 리스크 때문에 실제로 265가 중시가, 여기서 5포인트 올리면 270, 5포인트 내리면 260, 중시값이 265에서 그동안 270 라인에서 계속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게 강한 저항폭이에요. 그러면 요거 오늘 저점이 261.85까지 공격당했다가 265가 중심이 지지가 되느냐 저항이 되느냐가 요번 싸움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행사 가격은 265 콜이든 푸시든 요게 집중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딱 봐서 수요일 날에 그 여기서 75% 능선과 25% 능선이 딱 보이죠. 270과 260에 네. 요게 262.5입니다. 75% 능선이 267.5죠. 그래서 수요일 날 요 위로 가 있다면 이건 상반 게임이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요일 날 요 262.5나 그 아래는 265가 저항이면서 하반 게임이 이기고 요번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감각을 잘 이용하셔서 대응하시고, 그거를 코덱스 레버리지 갖고도 같이 연동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코덱스 레버리지는 1월 3일 날 고가가 13,700원이고 저가가 2월에 11,800원. 이때 중심값이 12,800원. 이 가격대를 잘 기억해 주세요. 네. 항공모함이 움직이는데 여기에서 조 단위의 시가 상위 종목들의 프로그램 매매가 여기에서 응용이 되는 거예요. 즉 코덱스 레버리지가 뭐 악재가 나오더라도 12,800원을 깨지 않으면 이거는 직전 고점 다시 돌파 시도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게 하락을 하려고 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가 네. 여기 고가 저가의 중시값이 7,445원입니다. 이걸 위로 돌파해 줘야 돼요. 요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선물은 265를 중심으로 75% 능선이 267.5, 25% 능선이 262.5. 요 마디에서 판단하듯이 인버스는 7,450원, 레버리지는 12,800원. 요거 갖고 체크하시면서 요번 수요일,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전체적인 대세 4월 초 삼성전자 실적 노출될 때까지의 그 물줄기를 여기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네, 코덱스 레버리지 12,800원 선 깨지 않는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이어서 많이 기다리셨죠? 네, 중국 관련 모멘텀주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린다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관련해서 시장이 이제는 주도주가 중국 관련 모멘텀주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매트릭스 구조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수출 1등인가를 우리가 네. 이 도표를 한번 봐야 된다고 그랬죠. 네. 미국 수출 1등에서 4등 상품이 뭐냐? 1등이 자동차예요. 현대차라고요. 기아차라고요. 그 다음에 2등이 무선통신기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갤럭시 S나, 그러니까 그 매출 규모에서는 자동차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예. 3등이 자동차 부품, 석유 제품. 요 순위를 잘 머릿속에 두세요. 그런데 우리나라 총 수출, 총 규모의 미국으로는 10%입니다. 요것도 잊지 마세요. 10%. 그럼 중국은 몇 프로인데? 25%가 넘어요. 미국 수출한 총량의 2배가 된다고요. 2배가. 그러면 중국의 1등이 뭐예요?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죠. 벌써 여기서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왜 제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쪽 OLED 부품주라든지 이런 거를 집중하는지. 2등이 뭐예요? 반도체. 3등이 석유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에 수출 관련주에 1등 할 때 제가 LG 디스플레이를 사라, OLED도 사라, 이게 1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LG 왁 사라. 이게 1등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체크를 또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세안 쪽이 1등이 아세안 쪽이 석유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소재주나 철강, 건설, 여러분들 뭐 현대건설이든 LG화학이든 이러한 이런 석유 제품 소재 관련주가 언제 갑니까? 이 아세안 쪽에 수출 비중이 늘어야 돼요. 예. 여기가 5에서 지금 7%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25%, 10%, 7% 이렇게 하면 그 순위만큼 비율의 집중도, 포트의 집중을 여러분들 감 잡을 수가 있겠죠. 내가 100이라고 그러면 전체 50은 중국 관련 평판 디스플레이 IT와 중국 내수주. 그 다음에 30%는 자동차 부품,
나머지는 아세안 쪽. 요렇게만 포트 짜도 훌륭한 포트폴리오가 아닌가. 요렇게 네. 판단해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한번 궤적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작년도에 이번 시장의 저점이 그 작년 11월 16일 날 1856으로 찍었는데 단기적으로는 1월 3일 날 2042에서 2월 5일 날 1928까지 재정절벽해서 시퀘스터 이 불확실성에서 우리가 1928까지 조정한 다음에 대반등을 1920까지 줬다가 지금 2000에서 지금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 1928에서 2000까지가 이거 4%거든요. 이 4% 움직일 동안 한번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2월 5일에서 3월 10일까지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인덱스가 4% 오를 동안 한솔테크닉스 70% 갔습니다. 넥센타이어 28% 갔습니다. 일진머티리얼스, 종군다, SK하이닉스, LG하우스스,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 한국타이어 다 뭡니까? 중국 관련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테크닉스 뭐예요? LED, LCD 부품주입니다. 벌써 해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덱스가 4%갈 동안 20에서 70% 움직인 종목이 뭐야? 다 중국 관련 OLED, LCD, 자동차 부품,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을 한번 보시죠. 여기에 세아베스텔 나오고, 한일유화 나오고, 두산엔진, 여기 LG 디스플레이, 즉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우리가 타이어 관련주들, 세아베스텔, 자동차 부품주들, 이런 종목들을 왜 포트를 짭니까? 벌써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앞으로 중국 증시가 더 올라가면 이쪽이 더 가게끔 돼 있거든요. 네. 이게 이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반대되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거에 반대되는 세상은 2월 5일에서 3월 10일 인덱스 4% 동안 오를 동안 빠진 게 뭐냐? 빠진 게. 여러분들 가장 속상한 종목들이실 거예요. 남들은 이런 OLED나 IT나 부품주 중에 막 올랐는데 이 종목들 한번 보시죠. 한번 명단 한번 보시죠. 효성이 13% 빠졌습니다. 이쪽 뭐예요? 전력 설비거든요. 현대상선, 운수창고죠. 유가 민감주로 이렇게 표현하면 현대상선, CJ 대한통운, 금호석유화,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GS, LG화 어떻습니까? 포스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중국 경기 민감주라고 표현하는 소재, 화학, 해운, 철강 이런 종목들이 지수 대비 지수도 4% 움직일 동안 거기에 비슷하거나 배 이상 빠졌어요. 네. 얼마나 속상한 종목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국 증시가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갑니까? 이 속상한 종목이 이제부터 바닥이 확인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5일 동안에 중국 관련주에서 이제 선도준이 이미 알려줬어요. IT하고 중국 내수주. 그러면 그 사이에 가장 나빴거나 더 빠졌던 종목이 이제 더 이상 안 빠져주면서 바닥을 다져주면서 터닝을 해줘야죠. 그런 종목들이 여러분들 CJ 대한통운, LG화학, 호남석유화학, 대한유화 이런 종목들이 이제부터 상해종합조지수가 2250에서 2450 직전 고점 돌파하고 3000 갈 동안 이제 가장 나빴던 종목들의 섹터에서도 모멘텀이 나오느냐 읽어내는 게 해답이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을 읽을 때 이번 전체적인 시장에서 여러분 체크할 수 있는 거는 IT와 중국 내수주의 선도주들은 먼저 가고 있다. 네. 이제는 밑바닥에서 OCI나 OCI 머티리얼스, LG화학, 아까 대한유화 이렇게 공부했죠. 이런 종목들이 CJ 대한통운 이런 종목들이 이제부터 바닥 확인하고 더 이상 나빠질 거 없어 하면서 시장을 주도해 줘야 중국 에너지가 확산이 되고 진짜 3천을 가는. 그러면 여러분들 거시경제 변수에는 뭘 같이 봐야죠? 발틱 운임 지수를 보는 게 이번 시장의 네. 하나의 맥전 포인트가 아니구나. 그 체크 포인트를 같이 연계하셔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유익하셨나요? 올해는 IT와 그리고 중국 내수 관련주다 말씀해 주시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가 보여주고 있는 선순환 구조로 또 전략 세워주셨고요. 중국 내수 관련주 5월 늦어도 7, 8월 내다보면서 지금 투자해볼 만한 종목들, 좋은 종목들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다시 보기 통해서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매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국 보시고 궁금한 점 남으시는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루카스 찾아문의 이승조 리서치 본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cn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